21대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각 당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 전국 속 표심을 잡기 위한 필승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선대위 본부장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흠 기자 나와주시죠. 네, 국회입니다. 이번 총선 민주당의 이 선거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분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기존 선거와는 달리 좀 선거 분위기도 안 나고 심지어 투표장에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기존과 다른 선거를 좀 준비하시면서 이 선대본부장으로서 좀 고민이 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뭐 예년 같았으면 이번 총선은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 국민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또 이 경제를 코로나의 충격으로부터 이 충격을 최소화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그런 선거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그런 이 상황에 맞춰서 예년의 그런 좀 그러니까 율동 위주의 또는 그 시끄러운 그런 선거 운동보다는 보다 차분하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선거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되도록이면 조용한 그런 이 선거 운동을 해 나간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선거운동 방식이 좀 바뀌면서 뭐 정치 신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세가 약하거나 또 접전 지역 이런 데서 이제 준비하고 계신 후보님들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으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좀 험지 전략 따로 준비하신 게 있으십니까? 네, 험지랄까요? 뭐 이런 데에서는 우선 우리 후보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 우수한 후보들이 출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험지라고 하더라도 우리 후보들의 경쟁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오프라인에서 충분히 알리지 못하는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 선거 운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에 이어서 또 이번 총선의 이슈인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 비례위성 정당이 난립했다는 건데요. 민주당 입장에선 이 상대적으로 이 미래통합당이 먼저 꼼수를 썼기 때문에 뭐 손 놓고 볼 수만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선거법 개정 취지가 좀 훼손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여기에 좀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계신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 좀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뭐 이 실망으로만 그치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우선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일정 정도 훼손된 데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미래통합당의 일종의 반칙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반칙에 의해서 촛불혁명이 또는 민의가 도둑질 당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선 막는 것이 더 급한 일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단순한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소수정당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와 함께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당과의 친연성 뭐 이런 것들로 보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위성정당보다는 조금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의 고민과 결정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제 비례연합정당 참여하신 게 이제 더불어시민당입니다. 네네. 이 더불어시민당하고
같이 이제 출범식도 공동으로 하시고 출정식도 네네. 공동으로 하시고 이제 선거대책위원회도 같이 연석회의로 진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 함께 회의를 하면 좀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매우 우호적이고요. 정말 형제 정당, 자매 정당 같은 이 느낌이죠. 서로 이제 존중했고 또 우리 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굉장히 이제 이 많은 당원들의 참여 속에서 이 선출되었지 않았습니까? 20명의 우리 당의 소중한 후보들이 더불어 시민당에 으로 가서 입후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표현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원래 이제 민주당과 또 더불어시민당 이게 함께 합산을 해서 좀 이 성적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선거 좀 목표 의석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단순 합산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더불어시민당을 통해서 한 7석 정도의 우리 당 이 비례대표 후보들이 당선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역구에서 한 130석 정도의 이 의석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군소정당들의 진출이 좀 부진해진다라고 하면 원내 일당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좀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37석 합쳐서 이제 뭐 그 정도로 지금 목표를 하고 계신데 뭐 좀 그렇게 전망을 하고 계신 좀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이제 현재 118곳의 현역 지역구 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현역 의원들을 지켜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난 20대 총선 때 호남 지역에서 저희는 이 5석밖에 얻지를 못했는데 그 지역에서 한 이 10여 석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선거가 시작이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지역구는 민주당에 이제 투표를 하고 이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에 투표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이겠지만 지금 이제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지금 창당을 하면서 이게 민주당 표를 뭐 가져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민주당 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희 지지자분들께서 매우 현명하시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일테면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또는 청와대 정부 등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비례대표 입후보하는 예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비례대표 제도를 보다 정치적인 소수자들 또는 사회적인 소수자들 또 그리고 전문가들을 당에 수혈하는 그런 이 통로로 활용을 해왔는데요. 이런 우리 당의 지금까지의 관례와 또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당에서 더불어 시민당으로 간 이 20명의 후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지자들께서 잘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이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그런데 계속해서 민주당 또는 이제 문 대통령과의 좀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총선 이후에 열린민주당과 뭐 합당 혹은 열린민주당 당선된 의원들의 어떤 뭐 복당 이런 것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좀 전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비례대표 신청을 하셨다면 이 비례대표가 후보가 되기 어려운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 열린민주당 같은 시도를 계속 용납하게 된다면 우리 당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공천 시스템이 이 자칫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총선에 임하는 어떤 각오와 또 민주당의 힘을 실어야 하는 이유,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이 총선은 이 촛불혁명을 완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에 이 처해 계신 국민들을 어떻게 지키고 또 코로나를 극복하느냐 이것이 걸려 있는 그런 이 선거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이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보다 더 선진화된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 정말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이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선대본부장과 함께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